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북한 인구 구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인구 구조의 특징인 소득 인구 퍼즐의 원인에 대해 사망률 하락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사망률 하락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적인 양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사망률은 어떠한 요인 때문에 하락하는가부터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은 20세기에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률이 낮아진 이유는 생산력의 향상과 보건의료 환경 개선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생산력이 향상되면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식량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사망률, 특히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림은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1인당 소득 수준과 기대 수명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X축이 1인당 소득 수준, Y축이 기대 수명을 나타냅니다. 원의 크기가 제각각인데 이는 각국의 인구 규모를 반영한 것입니다.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국가는 원이 더 크고 인구가 적은 국가는 작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대 수명도 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가봉 등 예외인 국가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기대 수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환경 개선도 사망률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일단 20세기에는 깨끗한 식수나 위생시설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등 공중보건 시스템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 백신, 의약품 개발, 치료법 개선 등이 이루어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림은 20세기 미국의 인구 10만 명당 전염병, 비전염병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는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세기 중엽까지 큰 폭으로 감소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20년 무렵 전염병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스페인 독감 때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추세는 선진국 상황이고 저개발국 상황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개발국에서도 어느 정도 시차는 존재하겠지만 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이제 북한의 사망률 하락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생산력 향상, 보건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은 어떠한 양상을 보여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산력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북한은 저소득 국가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저소득 국가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새로 추계한 뒤 메디슨 역사 통계에 제시되어 있는 145개 국가의 1인당 소득과 비교한 것입니다. 이 그림 중 1960에서 70년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2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을 새로 추계하는 방식과 메디슨 역사 통계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관련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란색은 146개 국가 소득의 중위값을 나타냅니다. 즉 146개 국가 중 각 연도별로 73위와 74위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색은 하위 25%에 해당하는 국가의 소득을 나타내며 연두색은 북한의 소득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빨간 네모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할 경우 146개국 중에서 북한은 몇 위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은 10년 단위로 비교되어 있는데 2000년 이후 상황부터 보면 북한은 146개국 중에서 2000년에는 117위, 2010년에는 12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9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사용한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 조정을 한다고 해도 2010년 기준으로 북한이 저소득 국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림을 보면 1960년에는 73위, 1970년 83위, 1980년과 1990년에는 92위였습니다. 순위가 계속 하락하긴 했지만 북한의 상대 소득 수준은 2000년대 이후보다 훨씬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 1990년 이전은 북한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해당하지 않았고 특히 1960년대 무렵에는 중위권에 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림을 보면 북한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도 2000년대 들어와 오히려 그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944달러로 제시된 값 중에서 가장 높았던 1990년 3027달러에 비해서는 30% 이상 낮고 심지어 1960년 2398달러보다도 낮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이후 북한 경제 성장률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절대적인 소득 수준이 정체 내지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는 생산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오늘날과 달리 중하소득 국가군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이 오늘날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찍 사망률 변천이 전개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상대적으로 높았던 소득 수준은 북한의 사망률뿐 아니라 출산율 하락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부모는 자녀 수를 줄이는 대신 자녀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소득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자녀의 양보다 질을 택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한번 시작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후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났지만 출산율 하락 경향은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생산력 향상과 관련하여 식량 생산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생산물 중 유독 식량 생산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인구 변천 2단계와 3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식량 공급 증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북한은 어땠을까요? 북한은 적어도 1970년대 중반까지는 식량 공급 증가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는 두 가지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붉은색으로 된 것은 농촌진흥청이 추산한 북한의 곡물 생산량을 1965년 값을 100으로 놓고 지수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 푸른색으로 된 것은 곡물 생산량을 인구로 나누어 구한 1인당 곡물 생산량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역시 1965년 값을 100으로 놓고 지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1970년대 후반까지는 곡물 생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1인당 곡물 생산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 변천 과정에서 증가하는 인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식량 증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곡물 생산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1인당 곡물 생산 지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 더더욱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와 곡물 생산이 다시 회복되고 있지만 인구도 증가해 1인당 곡물 생산 지수는 6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은 오늘날에 비해 1970년대 후반까지는 식량 사정이 더 나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식량 생산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오늘날에는 1960년대에 비해 1인당 곡물 생산 규모가 크게 적어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1970년대 후반까지는 식량 증산을 통해 인구 변천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 기간 동안 곡물 생산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는 가운데 인구도 증가함에 따라 식량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출산 장려 대신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식량 사정의 변화도 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소득 인구 퍼즐은 생각했던 것보다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의 생산력이 갈수록 하락한 것이 소득 인구 퍼즐이 발생한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상대적으로 나았던 생활 수준 하에서 인구 변천이 일찍 시작되어 경로 의존적으로 계속 전개되었으나 경제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소득 인구의 관계가 특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과거 북한의 생산력이 양호했다는 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1970년 당시 소득 수준이 낮았던 국가들의 1인당 소득 수준과 5세 이하 사망률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보면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5세 이하 사망률이 상당히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당시 북한과 소득 수준은 비슷했지만 5세 이하 사망률은 북한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 당시 소득 수준이 낮았던 국가들의 1인당 소득 수준과 합계 출산율 사이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비슷한 소득 수준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남한과 함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즉, 북한은 1970년 당시 비슷한 소득 수준이었던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사망률과 출산율이 모두 낮았습니다. 이는 과거 북한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만으로는 북한의 소득 인구 퍼즐을 충분히 풀어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당시 오늘날에 비해 나았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망률 하락 요인 중 두 번째로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무상의료 체계가 작동하지만 실제로는 환자가 의료 비용을 많이 부담합니다. 병원에 의약품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의사가 국가에서 주는 급여만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일정 기간 동안은 북한에서 무상의료제를 비롯한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가 조기에 도입되고 어느 정도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교육, 주택 등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사회 구성원에게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북한 보건의료 체계에서도 이러한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잘 나타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상치료제의 도입입니다. 북한은 1946년 무상치료제를 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대상자가 많지 않았는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1958년경에 이르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민이 무상치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무상치료제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되었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놓고 볼 때
1990년대 경제난 이전 시대에는 국가 보건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과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보건의료 체계가 작동하여 주민들은 생활 수준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망률의 빠른 하락을 가져와 소득인구 퍼즐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근대적 의료기술이 조기에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림은 1920년대부터 남북한 조사망률의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조사망률이란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조사망률이 1920년대부터 이미 하락하고 있었으며 앞서 보았던 1960년대 이후의 사망률 하락 추세는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사망력 변천, 즉 사망률의 하락 추세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어떤 연구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족보를 이용해서 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에서 사망력 변천이 시작된 것은 개항기,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라고 합니다. 개항기에 종두법을 비롯한 근대적 의학기술과 보건위생이 도입된 것이 그 배경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처럼 사망력 변천이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다면 저소득 국가나 중하소득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남북한의 사망력 변천은 매우 일찍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망력 변천 시점을 1920년대로 본다고 해도 조선의 사망력 변천 시점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나 중하소득 국가의 사망력 변천은 대체로 1930에서 4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망력 변천이 조기에 시작되면 출산력 변천도 조기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일정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 양상도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걸까요? 연구자들은 각 가정에서 생존 자녀 수에 대한 목표치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과거에는 영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각 가정에서 생존 자녀 수에 대한 목표치와 영유아의 사망 가능성을 고려해 자녀를 출산했을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명의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영유아 사망률이 50%라면 8명을 출산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률 변천이 시작되어 사망률 하락이 일정 기간 지속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각 가정에서는 자신들이 출산하는 영유아의 사망률도 낮아졌다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가정의 생존 자녀 수에 대한 목표치가 바뀌지 않더라도 출산율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것에서 목표 자녀 수 4명은 그대로인데 영유아 사망률이 33%로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면 각 가정에서는 6명만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근대적 의료기술이 일찍 도입되어 사망력 변천이 조기에 시작된 것은 북한의 인구 변천이 조기에 이루어진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망률 하락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산율 하락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